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시가 있는 금요일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왼쪽 사진은 뱀사골의 단풍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피아골의 풍경입니다. 지금쯤 단풍이 흐드러지고 있겠죠? 네,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붙들려서 움쭉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뱀사골과 피아골. 지리산 구례 쪽인 듯한데 지리산 쪽에 머물면서 시를 쓰는 시인, 흔히 지리산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쿄근입니다. 오늘은 복효근의 시집 따뜻한 외면 골랐습니다. 몇 편 함께 보겠습니다. 따뜻한 외면. 무슨 뜻일까요? 못 본 척 해줄 때가 좋을 때도 있죠. 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 덮어준다는 것이라는 작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달팽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보죠. 달팽이 2마리가 붙어 있다. 빈집에서 길게 몸을 빼내어 한 놈이 한 놈을 덮으려 하고 있다. 덮어주려 하고 있다. 일생이 노숙이었으므로 온몸이 맨살 혹은 속살이었으므로 상처이었으므로 부끄러움이었으므로 덮어준다는 것.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체위, 저 흘레의 자세가 아름다운 것은 덮어준다는 그 동작 때문은 아닐까. 맨살로 벽을 더듬는 움막 속의 나날. 다시 돌아서면 벽뿐인 생애를 또 기어서 가야 하는 길이므로 내가 나를 덮어줄 수 있는 지금 여기가 지옥이더라도 신혼방이겠다. 내 쪽의 이불을 끌어다가 자꾸 네 쪽의 드러난 어깨를 덮으려는 것 같은 몸짓. 저 육두문자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할 수는 없겠다. 신혼서약을 하듯 유서를 쓰듯 최선을 다하여 아침 한나절을 몇백 년이 흘러가고 있다. 쿄근 시인의 시를 보면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사소해 보이는 것들, 스쳐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웅숭 깊은 눈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이 덮어준다는 것에 소재가 되고 있는 달팽이는 물론이고요. 개, 그 조개 속에 들어있는 개, 그리고 이 공벌레,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종이컵, 장작, 매미, 소쩍새 등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의미들을 읽어냅니다. 덮어준다는 것에서도 달팽이 2마리를 보고 쓴 것처럼 보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체위, 저 흘레의 자세가 아름다운 것은 덮어준다는 그 동작 때문은 아닐까. 이 맨몸으로 덮어주는 달팽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너와 나를 떠올립니다. 많이 덮어줘야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을 덮어주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크게 흉될 게 없는 것들까지 들춰내서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많죠. 일상에서 덮어준다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를 고를 때 저에게 울림이 깊어서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서정시들은 특히 그렇죠. 읽는 독자에게 울림을 줄 때 좋은 시죠. 그리고 독자는 그 시를 골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면 그 다른 사람이 공감하든 공감하지 않든 하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컵에 대한 관찰 기록입니다. 종이컵 찬찬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종이컵의 사연들, 종이컵의 이야기들 떠올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물론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일회용을 많이 쓰지 말자 이런 계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손에 다가오기까지 종이컵의 사연들을 읽어내고요. 그리고 버려진 종이컵이 이르는 곳이 어디일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텔링, 종이컵의 스토리텔링이겠죠. 종이컵의 이야기를 시인이 들려주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자, 볼까요? 어느 종이컵에 대한 관찰 기록. 그 하얗고 뜨거운 몸을 두 손으로 감싸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듯, 사랑은 이렇게 달콤하다는 듯 붉은 립스틱을 찍던 사람이 있었겠지. 채웠던 단물이 빠져나간 다음엔 이내 버려져 쓰레기가 된 종이컵 하나, 담장 아래 땅에 반쯤은 묻혀 있다. 한때는 저도 나무였던지라 낡은 제 몸 가득 흙을 담고 한 폭이 풀을 안고 있다. 버려질 때 구겨진 상처가 먼저 헐거워져 그 틈으로 실뿌리들을 내밀어 젖먹이고 있겠다. 풀이 시들 때까지 종이컵의 이름으로 남아있을지, 빳빳했던 성깔도 물기에 젖은 채 간신히 제 형상을 보듬고 있어도 풀에 맺힌 코딱지만한 꽃 몇 송이 받쳐들고 소멸이 기꺼운 듯 표정이 부드럽다. 어쩌면 저를 버린 사람에 대한 뜨거웠던 입맞춤의 기억이 스스로를 거듭 고쳐 재활용하는지도 모를 일이지. 일회용이라 부르는 아주 기나긴 생에 때론 저렇게 있다. 네, 아주 기나긴 생이 때론 저렇게 있다고 마무리를 하네요. 일회용 컵의 사연을 버려진 그 컵을 통해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때는 저도 나무였던지라 낡은 제 몸 가득 흙을 담고 한 폭이 풀을 안고 있다. 버려질 때 구겨진 상처가 먼저 헐거워져 그 틈으로 실뿌리들을 내밀어 젖먹이고 있겠다. 시집 한 권에서 저는 이 시 한 편 얻은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종이컵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겠죠? 풀이 시들 때까지 종이컵의 이름으로 남아있을지, 빳빳했던 성깔도 물기에 젖은 채 간신히 제 형상을 보듬고 있어도 풀에 맺힌 코딱지만한 꽃 몇 송이 받쳐들고 소멸이 기꺼운 듯 표정이 부드럽다. 좋은 시들이 있거든 딱 눈에 띄거든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들이 입에 감기기 시작하면은 정말 느낌으로 또 이 살갗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종이컵에 커피 마실 때 이제 감회가 새로울 거래 아마. 이 시를 들은 여러분들은 말이죠. 다음 작품은 호박 오갈입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는 시편들이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박 오갈이 아십니까? 호박 오갈이. 호박 오갈이 호박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테두리를 쭉 잘라서 말려서 말려 두었다가 기름에 지져 먹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 이런 건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해주곤 했죠. 어머니가 김장도 못 하시고 이런 호박 오가리도 못 만들어 주실 때쯤 해서야 어머니가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네, 호박 오가리 지리산 시인 복효근의 시 읽어보겠습니다. 87, 그러니까 작년에 어머니가 삐져 말려주신 호박고지 비닐봉지에 넣어 매달아 놨더니
벌레가 반 넘게 먹었다. 벌레똥 수북하고 나방이 벌써 분분하다. 벌레가 남긴 그것을 물에 불려 조물조물 낱낱이 씻어 들깨물 받아 다진 마늘 넣고 짜글짜글 졸였다. 꼬스름하고 들큰하고 보드라운 이것을 맛있게 먹고 어머니께도 갖다 드리자. 그러면 벌레랑 나눠 먹은 것도 칭찬하시며 안 버리고 먹었다고 대견해 하시며 내년에도 또 호박꼬지 만들어 주시려 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왜 자꾸 더듬는지 모르겠네요. 시를 읽는 제 감회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벌레랑 나눠 먹은 것도 칭찬하시며 안 버리고 먹었다고 대견하시며 내년에도 또 호박꼬지 만들어 주시려고 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네. 내년에도 우리 자식들에게 호박꼬지도 만들어주고 깨도 털어서 보내주고 콩도 털어서 보내주고 김치도 담가서 보내주고 하려면 내가 죽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시인은 상상하는 모양입니다. 네, 호박 오가리 들깨물 받아 다진 마늘 넣고 짜글짜글 졸여서 먹네요.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슬픈 농담입니다. 조금 긴 시인데요. 산문시죠. 부부가 짬뽕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이 짬뽕 라면이 이름이 하필이면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있죠?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가사키 하면은 원폭이 떠오를 테고요. 또 원폭 하면은 그 원폭과 관련된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나가사키 짬뽕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슬픈 농담. 해놓은 밥이 없어 라면 끓여 점심 때우자 했다. 라면 이름이 나가사키 짬뽕이었다. 나가사키 원폭이 생각났으나 곧 잊었다. 여보, 계란 넣을까? 묻는 아내에게 짬뽕이 무슨 계란이냐고 대꾸하니 아내는 우리 연봉에 계란 하나쯤은 넣어 먹어도 되잖우? 농담한다. 먹다 보니 터지지 않은 채 반숙된 계란이 2개 넣지 말랬더니 2개다. 넣지 말랬더니 2개나 넣었네 하니 아내는 나 혼자 먹을 수 있나? 우리 세대주도 하나 드셔야지 한다. 세대주였던 아버지는 나가사키 원폭 때 규슈 탄광의 노무자로 있었다. 술에 취하면 그 시절 외정 때 나는 쌀이 없어 배골키를 밥 먹듯 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뇌까렸다.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은 생겨나지도 않은 시절이었고 쌀도 돈도 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학교 때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것도 그 탓이었다는 것을 아주 뒷날 알았다. 원폭이 규슈가 아닌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을 위안으로 삼고 살아야 했을까.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불어터진 가족사가 농담처럼 스쳐간다. 국물은 힘을 건데 되게 맵다. 눈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네, 이런 시도 재미있죠. 짬뽕을 끓여 먹다가 시상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라면,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원폭, 규슈 탄광의 노무자로 일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굶주림, 그리고 또 라면에 대한 나의 기억. 이렇게 돌아오네요. 산문시는 띄어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두점이 없을 때는 특히 그렇죠. 오늘 제가 구두점을 놓쳐서 띄어읽기를 잘 못했는데 여러분께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실수한 것입니다. 네, 슬픈 농담. 재밌는 시죠?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한수위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구례 쪽의 시인이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더니 범실이라고 했던데요. 뒤에 작가의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우물 청소하는 마음으로 원고들을 떠나보낸다. 다시 빈손으로 허공밭을 일궈 꽃을 피워야겠다. 살아있는 날까지는 피어라 꽃, 피지 않아도 좋을 꽃은 없다. 라는 아주 깊은 시인의 말이 실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2013년 봄을 기다리며 지리산 아래 범실에서 복효근 이랬습니다. 범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 주시죠. 어딘지. 그 시장에 가서 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흥정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면을 본 모양입니다. 그걸 가만히 살펴보다가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하나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옷감을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장을 보러 나와서 옷감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남도 사투리입니다. 이 남도 사투리를 잘 재현해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들이 이 사투리나 잃어버린 언어들을 일부러 찾아내는 그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잃어버린 정서들, 잃어버린 사상들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언어가 짧아요. 말이 짧다는 얘기는 정서가 풍요롭지 못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상이 깊지 못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은 사람들, 문학작품을 많이 대한 사람들은 정서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요. 생각, 사상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수, 위, 누가 한수인지 한번 보시죠. 어이, 할매, 살려면 사고 안 살려면 자꾸 만지지 마시오. 때깔은 좋은디 기지가 영 허술해 보잉만. 뭔 소리다요? 요 웃돌이가 작년에 유행하던 기진디 우리 예편네도 요거 입고 서울 딸내도 가고 마을 회관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올여름 한려수도 관광도 댕겨왔소. 물도 안 빠지고 늘어나도 않고 요거 보시오. 백화점에 납품하던 상표인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2월 상품이라고 여기 나왔다요. 행편이 안 되면 깎아달란 말이나 허제. 안즉 해장 마수거리도 못했는디 넘 장사판에 기지가 좋네 안 좋네 어쩌네 구신 흰나라 까무는 소리 허들 말고 어서 가시오. 뭐 내가 돈이 없어 걸어간디 나도 돈 있어라. 요가의 것이 허면 얼마나 헌다고 괄시는 괄시오. 10,000원인디 산다면 내 8,000원에 주지라. 할매 차비는 빼드릴게. 무시럭거리며 괴춤에서 돈을 꺼내 할매 펴 보이는 돈이 1,000원짜리 구지폐 6장이다. 애게게 어쩐다요. 됐소. 그거라도 주고 가시오. 마수거리라 밑지고 준 줄이나 아시오. 잉? 못 이긴 척 배시시 웃는 할배와 또 수줍게 웃고 돌아서는 할매. 둘 다 어금니가 하나도 없다. 네, 기지. 기지 천이죠. 천 옷감. 이 기지를 살고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거리였습니다. 조고받는 얘기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따뜻한 외면. 표제작이라고 했죠. 백석의 시가 떠오릅니다. 제목을 또 깜빡했습니다. 짤막한 시인데요. 새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이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벌레를 바라보는 시인데요. 삼비란 제목인 것 같네요. 삼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따뜻한 외면입니다. 비를 그으려 나뭇가지에 날아든 새가 나뭇잎 뒤에 매달려 비를 긋는 나비를 작은 나뭇잎으로만 여기고 나비 쪽을 외면하는 늦은 오후. 슬픈 농담이나 한수, 위와 같은 시도 재밌죠.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종이컵에 대한 관찰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짤막한 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외면입니다. 비를 그으려 나뭇가지에 날아든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나뭇잎 뒤에 매달려 또 비를 피하고 있는 나비가 있네요. 근데 나비를 이 새가
본 모양이죠. 봤으면 새는 나비를 잡아먹어야겠죠. 근데 지금 같이 피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뭇가지에 또는 나뭇잎 뒤에 숨어서. 그런데 이 새가 그 나비를 작은 나뭇잎으로만 여기고 나비 쪽을 외면합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이죠. 그 나비도 편안하게 비를 그을 수가 있었겠죠. 그 늦은 오후는 얼마나 따스했겠습니까? 이런 시도 좋죠. 이런 시도 좋습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복효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복효근의 시집 따뜻한 외면 함께 했습니다. 단풍이 불탑니다. 산책하시는 길에 단풍 구경도 하시죠. 오랫동안 눈길을 두고서 시 한 편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 복효근의 시집 따뜻한 외면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